기왕에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상대편 여권에서 아무리 캐도 뭐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 가지고는 할 게 없죠. 시험 그러네. 9번 떨어진 거 이런 거더라고 보통. 예. 근데 그 구수도 예.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맷집이 강해졌죠. 예. 또 그만한 인내력을 가진 게 보통 내공이냐 네.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그 머리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솔부때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시험 운이 없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약한 고리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처같죠. 예. 그게 처와 장모 이 부분인데 장모권은 어쨌든 재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꺼낸들 뭐 장모권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부인 김건희 씨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느 쪽에선가 계속적으로 엑스파일에서부터 지금 제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논문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드디어 줄리 벽화 파문이 났습니다. 네. 이 줄리 벽화 파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 네. 이런 게 났는데 우선 한쪽에서는 이거 표현의 자유다. 풍자한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이 벽화 그림, 건물주. 벽화를 건 건물주가 아마 거기에 홍길동 뭐 서점 중고 서점을 중고서점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러나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또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건 인격 살인이다. 말하자면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특정 그런 여성 젠더 문제를 넘어서 성폭력의 일환이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어떤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합니까? 우선 공인인 건 맞습니다. 예. 예, 윤석열 후보가 대권 후보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예. 대권을 갖다가 지금 이제 겨냥하고 있으니까 그 가족도 공인은 맞아요. 우리가 마치 윤미향 의원의 남편에 대해서 공인으로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다음 그 건물주가 표현의 자유 온 국민에게 다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예. 그러면은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항상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 명예 이런 거와 부딪히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좀 더 넓게 보호됩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공인에 대해서는 어떤 그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명예훼손죄가 있어가지고 이제 진실을 밝히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공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양보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있죠. 이 표현의 자유가 진실에 입각한 표현의 자유지. 예.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공인이더라도 만일에 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어떤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면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행위지. 상대방의 인격을 진짜 까뭉개기 위한. 이 때문에 이 건물주가 자기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뭐 줄리부터 예. 그다음 거기에 쭉 그 글자로 써놓은 거 있더라고. 언제 누구하고 뭐 동거를 했느니 쭉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윤서방 검사로 그 끝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데 예. 그게 사실이냐 이거죠. 근데 그게 사실한 건 지금 아무도 안 밝혀졌어요. 엑셀 파일에 나오는 그냥 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또 단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도 명예를 훼손하려면은 예. 사실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무 근거 없이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건 아니죠. 예. 언론인 같이 취재권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도화 언론에 있죠. 우리가 김삼석 씨 할 때 언론 많이 참조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이 되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이 건물주가
언론은 최소한 좀 체크해 봐야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확정이 된 게 없는데 비해서 이게 밝혀짐으로써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총장이 입는 충격은 대단히 큰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법조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균형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나중에 허위가 될 수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사실로 인해서 그 받는 그 윤석열 총장 가족의 어떤 손해, 그다음 이 사람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당신이 감내, 우리 어려운 말로 감내, 참아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다 이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한계를 벗어났다. 그렇죠.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하 언론에 난 거 특히 중앙 유력 일간지라든가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거의 많은 근거가 있어가지고 사실로 뭐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가까우면 믿을 만한 충분히 상당한 믿을 이유가 만하다. 있을 때. 그거는 그 공인에 대한 그걸로 비판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또 하나 공인 이 지금 줄리 문제 있죠. 이거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문제가 있고 공적인 그렇죠. 프라이버시 분야가 문제가 따로 있는 있거든요. 거죠. 예. 그 김건희 씨가 있죠. 예. 어떤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있잖아요. 예. 공적인 사항에 관해서. 그런데 이 지금 건물주가 내건 거는 공적인 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고려시대 어떻게 말로 하면 보면- 남녀 상렬지사예요. 남녀 상렬지사. 순수한 프라이버시 이거는 문제. 그 개인적인 문제죠. 이거는 이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건희 씨의 어떤 공적인 이런 그 남녀 문제가 밝혀진다고 해가지고 네.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물론 심정적으로 충격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있지만 이거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이 확정 안 된 걸 전제로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네 말 맞다. 건물주 말대로 그 김건희 씨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고 이런 거 국정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하고 집에서 그 화장실 가서 설사한 거 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예. 지금 말하자면 지금 건물주는 지금 김건희 씨가 설사한 걸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평소에 음식 좀 잘 먹지. 왜 그 아무 음식이나 국모라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은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국모는 무슨 국모예요. 영부인은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모라 하는 사람들, 아니, 제가 댓글을 보니까 예, 공모라고. 그런 사람이 무슨 국모되냐 하는데 이게 그런 글을 다는 사람 자체가 있죠. 이 사고방식이 문재인 독재 정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지금 벌써 아주 익숙해진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 아니,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말이니까 영부인 좋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있죠. 이게 그 김건희 씨가 그런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예. 무슨 공적인 사항이냐 이거예요, 내 말은. 예.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뭐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해 줬습니다만은 공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자기 건물이지만 벽에다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해도 있죠. 손해배상 책임 분명히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여당 내에서도 이게 역풍이 지금 우려되거든요. 여론에서도 해도 너무한다. 전 이번에 이건- 이걸 보면서 있죠. 슬픔을 느꼈습니다. 예. 우리 정치가 아무리 이전 투구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고 이런 정치라 해도 있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게 제가 저번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줄리, 뭐 강남의 눈사롱에서 이랬다 합시다. 예? 이걸 맞다 하고. 그런데 어느 여성이 술집에서 술 마시고 그 모르는 남자도 시중 드는 걸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게가 어렵다든가 내가 돈 벌어가 동생들 대학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 건물주 주인이라든가 지금까지 그 일부 여당의 한 사람들 보면요. 그 술집에서 시중 드는 호스티스라 그러나요? 네. 전부 다 무슨 도덕적으로 나빠가지고 하는 것처럼 비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분들 중에 대부분 봅니다, 저는. 그게 뭐 술 마신 게 좋아서 나오고 여성들이 뭐 다른 남자와 시시덕거리 좋아서 나온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은 가정이 행계가 유지 안 되게 나온 사람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 인격도 완전히 이번에 파탄낸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이게 진보라는 게 뭡니까? 약자. 사실 그 호스티스로 일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 인격까지도 파탄낸 거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그 글자를 지웠더라고요. 네, 사진은 줄리 사진은 놔두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줄리라고 못 알아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는 내가 줄리라 그랬지 언제 김건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거기 어디 김건희라는 말이 그럼 뭐 있느냐. 영부인이 되기로 했다는 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줄리가 김건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진짜 눈 감고 아웅이라고 그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데. 송영길이도 전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줄리를 영부인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법조인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데 명예훼손에서 있죠. 특정 이름을 거명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걸 보는 순간에 저게 누구다고 알 수 있을 정도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했어요. 대법원 그렇군요. 판례가. 그거는 뭐 하도 오래된 대법원 판례고 전형적인 대법원 판례는 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지난번 성관여고 비슷하네요. 아니, 내로남불을 하면은 그렇죠. 민주당이다 하는 거 하니까 그거 쓰지 마라. 그래서 그런 우리 얘기예요. 명예훼손 판례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제 이름 밝히냐 지금 이것처럼 언제 김건희라고 그랬냐. 그런데 그걸 보면 누구든지 김건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좀 제발 저는 이번 사태 이거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네. 어떤 여성의 인격을 학살하는 이걸 통해서라도 정권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있죠. 그렇게 정권 유지하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이번에? 뭐라고 했던가요? 검증은 후보 본인에 대해서만 하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자꾸 이슈화 될수록 이재명 지사의 지금 뜯어놓은 소문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는 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고 증거가 있고 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 좋은데 이재명 지사는 이게 윤석열 총장의 이건 김건희 씨 이야기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여권 주자들 전부 가정사 다 함께 까보자. 지금 그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여권의 가장 유력 주자가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네. 거기는 이 김건희 씨 문제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거야,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사실 이번에 이제 후보의 검증은 본인에 한정하자. 그 말 참 오래간만에 점잖은 말 했는데 얼마나 지금 힘들면 그 말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벽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문제도 되고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도 되는데 지금 대깨문들 일부는 거기 성지순례 가자고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 반대쪽에서는 이제 이쪽 또 윤석열 지지 쪽에서는 갖다 그냥 차로 막아놓고 이런 것은 또 철거하려면 법원에 판단이 있어야죠. 판결이. 그렇죠. 우선 이걸 하려면 뭐 건물주 그러더라고요. 대법원까지 가보자고. 거기서 판결 나면 지우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굳이 하겠냐 싶지만은 가처분을 해야 돼. 본래 이런 거는. 가처분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죠. 윤석열 총장이 과연 손해보는 걸까 생각도 해봐요. 아니 지금의 경우는 오히려 부메랑이 된다.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득이 되고. 아니 이거 지금 그 김건희 씨 문제로 있죠. 정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충격받을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에요. 예. 자기 부인이 이때까지 참 결혼생활 2008년에 아마 결혼한 걸 아는데 잘해왔는데 이게 온통 이게 허위 사실이지만 자꾸 도배가 됨으로써 있죠. 예. 한 지아비로서 어떤 부인에 대한 어떤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침해를 받는 게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지금은 이 건물주 이 사람은 뭐 자기는 지지하는 당이 없다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럼요. 뭐 윤석열 되는 거는 죽기보다 싫다고 그런 말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이걸 갖다 까발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돼 가지고 어떤 대선에서 불리할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동정심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대깨문을 제외하고
대깨문들은 고소하겠지만은 거기 성지순례라고 한다면서요.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런 걸 갖고 성지순례라고 말하는 그걸 일컫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 DNA도 나는 진짜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맞나. 그리고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70년 했다는 나라에 민주주의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했다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는 게 딴 게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를 배려해 주는 거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내가 180석까지 있고 우리가 다수를 해가지고 소수를 깔아뭉개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깨문 이런 사람들은 말은 민주주의 입에서 나오는 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전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의 어떤 가정사까지 까발려가지고 망신을 주자.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이 성지순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20%의 중도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합리적이고 이 정신이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게 과연 김건희 씨 문제를 이렇게 백인을 하에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냐? 우리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불쌍하다. 자기가 대권 나서는 바람에 이렇게 가정사까지 다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결국은 있죠. 민주당에 아주 그 역풍이 불 것이고 그래서 뭐 김상희 부의장 붙어 있죠. 전부 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데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이거 심하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민망하다 뭐 그렇게 얘기.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이 문제로 물론 건물주 한 사람의 행위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면은 이건 석고되지 않다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에 여성원들 많이 있지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남인순 여성운동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협회장이다 뭐다 해갖고 다 비례대표 달고 와서 뭐 몇 선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중권 정 교수가 얘기는 잘 했대요. 정치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그 말이 제 말 아닙니까? 저짓하는 네. 그런 정치 폭력성이 정말 두렵다. 저도 다들 미쳤다. 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말 보고. 정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저쪽도 머리를 자꾸 쓰니까 저는 이제 네거티브를 직접 했어요. 네, 예. 당이라든가 캠프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안 쓰고 뭐 지지자를 가장해갖고 네거티브를 한다. 예, 이게 맞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짓이고. 그 악랄하죠. 예. 네. 그 지지자가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부추겼잖아요. 양념이라고. 정치의 양념이라고. 아니, 양념 좋습니다. 정치에서 재미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양념은 있죠. 어떤 사실과에 입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인격 살인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념이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마치, 2000년 전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 그때 사자한테 뭐 그게 아니라는 설도 있긴 있다.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그다음 어떤 학대하는 데서 마조히즘이라 그러나요? 예. 이런 데서 통쾌감을 느끼도록 정치를 이끌고 나가는 거 있죠. 이거는 양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또 이것도 물론 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 벽화에도 나왔다는 이걸 벽화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낙서죠. 양모 검사. 예, 우리 대학 동기입니다. 양 변호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모친이 94세인 뭐 치매. 뒤에 문제가 되니까 치매 환자라는 뭐 그 진단서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열린 공감 TV 뭐 이런 데에서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정모 변호사의 94대 된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양모 검사와 김건희 씨가 통과를 했다 이런 걸 또 터뜨렸는데 이것도 물론 뭐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전보로 왔다 오고 그것도 거짓말한 거예요. 옛날에 MBC가 경찰이라고 사칭하고 경찰이라고 사칭한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뭐 나중에 자기가 뭐 기자증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건 뭐 누가 본 사람도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타락인 거죠. 타락했나. 예, 미쳤다고 그래요. 아까 진중권 예, 말대로.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 정권 들어서 뭐랄까 후퇴락할까 뭐 그냥 뭐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 나락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떨어진 아닙니다. 이제. 예. 언론까지도 예. 이런 작태를 보이는데 특히 유튜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부 유튜브들은 조회수 올리고 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 어느 쪽에서 거의 사실을 막 계속 어느 쪽에서 또 부추기거든요. 예. 야 가서 취재해갖고 좀 하라고 또 그런 데일수록 이제 재정적인 그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뭔가 당근이 또 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정권 들어와서 아직 대선에 초입도 안 들어갔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본선에 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번 대선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싸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정권이 어떤 잘못한 게 없다. 예. 뭐 탈원전이라든가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그다음 뭐 이런 면에서 없다. 그러면 그렇게 겁이 안 날 거예요 아마. 정권 바뀌어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일에 관여를 안 했으니까 거의 뭐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될 리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특히나 엄청나게 이렇게 아까 김건희 씨 이야기도 했지만 하는 게 윤석열 총장이 사실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예. 검찰총장이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다 알고 있죠. 경찰서장만 해도 그 관내 정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도 매일 정보 보고 받습니다. 뭐 정보 보고에는 야당 인사의 정보 보고도 있지만은 여당 인사 왜냐하면 여당 인사라고 뇌물 안 받습니까? 다 받을 수 있고 그다음 직권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사실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말을 못 하냐면요. 공무원은 자기 그 공무 수행 중에 얻은 비밀을 갖다 발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볼 때 윤석열 총장은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죠. 되면은 아까 패족이라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있죠. 좀 도덕적으로 그리고 말을 좀 뭐 시원하게 한다는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어떤 범죄를 갖다가 막 대놓고 저지르고 이럴 사람 아니거든요. 양식을 가지고 정치는 했죠. 예, 했죠.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좀 조금 언행이라든가 이게 이런 면에서 갈라치기 좀, 이런 면에서 어떤 비난을 그런데 여기는 벌써 우리가 지금 정권 바뀌기 전에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권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패라든가 비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했지 않습니까? 철저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정 문제들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본인 엄청난 충격을 그거는 받은 조금 거예요. 이제 그래도 깨끗한 편은 아니었습니까? 예, 깔끔했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권에서 안 해도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여권을 지지하는 방송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홍위병처럼 나타나가지고 온갖 지금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 이번 대선 전국이 미쳐 돌아간다고 아까 진중권 교수도 그랬다니 미쳤어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있죠. 그 양모 변호사의 어머니한테 취재를 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 어머니가 정상이었다. 정상이었으면 우리 아들이 그 줄리하고 동거했다는 거 줄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영어 이름이네 어떻게 보니까요. 동거했다는 걸 시인할 리가 없죠. 예.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아들이 변호사고 그래 우리 대학 동기니까 서울급대 나오고 명예가를 그래도 중시하는 사람인데 검사를 오래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아 우리 아들이 동거했습니다. 그 말을 유부남으로 동거했단 말을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럼 우리 아들은 사회에서 매장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상이었으면 그 말을 할 리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치매 진단서를 낸 거 아닙니까? 예. 치매 진단서 내면 바로 1분 전에 한 말도 기억 못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묻는 데 대해서 그 취지도 이해를 못 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이 지금 취재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랬다고 대답한 걸 갖다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볼 때 유도를 했다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그 아주 우리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할 때 증인을 헷갈리게 하려면 막
질문이 한 몇 줄 돼요. 그러면 이 증인이 처음에 했던 말을 기억도 못해. 그 마지막에 돈 빌려줬죠? 뭐 앞에 뭐 어떻게 해가 투자한다고 쭉 한 1분 동안 떠들고 그러면 마지막에 돈 빌려준 거 맞으니까 예 그래 버려요. 그럼 앞에 말까지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도 그렇고 재판장들이 그렇게 묻지 마라 그래요. 하나씩 끊어서 물으라 그래. 네. 그래야 진실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지금 열린공간 TV나 갔던 사람들이 있죠. 예. 분명히 이 94세 먹은 치매 할머니한테 앞에 장황하게 말을 하고 아들이 며칠 안 돌았죠. 예. 검사가 그 뭐 하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예. 뭐 그 중요 사건 수사할 때 사실 야전 침대 펴놓고 검사실 잠도 자거든요. 그다음 친구들하고 무슨 일주일 동안 여행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뭐. 뭐 그런 것밖에 기억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걸 자기 녹음을 해놨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예. 그게 다 맞은 걸로 그냥 보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94세 뭐 치매 할머니까지 이용하는 이런 저열하고 비열하고 이것도 난폭 폭력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어쨌든 정말 대선이 이제 초입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겁이 좀 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잘 어떤 모르겠습니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뭐 야권에서도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여권 여권이- 아니겠습니까? 예, 정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도 나서서 자제를 시켜야 하고 특히 여당은 이성을 좀 회복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